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북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됐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돼서 물류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내일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이송될 텐데 그 유통 과정이나 보관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온도인 2도 내지 8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출하될 때는 잘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요양병원, 요양원, 또 일반 의료기관에 갔을 때에 냉장고에 보관까지는 되는데 예. 그 냉장고에서도 2 내지 8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감시장치가 필요하고요. 예. 또 문제가 있을 때에 관리자한테 즉시 연락이 돼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질병청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예. 구축을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예행 연습까지 실시했으니까요. 네. 자, 금요일 오전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일단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65세 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글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의 종류가 문제인데요. 예. 65세 이상도 지금 이제 다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먼저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부 나라에서는 사실 65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이런저런 그 기관에서 65세 미만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65세 이상은 지금 못 맞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의 95%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화이자를 가지고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는 현장에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초고령층이나 와상 환자분들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를 출장을 해서 맞추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빨리 65세 이상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화이자도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는 한 거죠, 지금? 지금 그래서 곧 이제 출하가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3월 말까지요. 3월 미국에서 말, 예. 대량 연구가 나오고 거기에는 그 고령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걸로 나오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국내에서 지금 생산이 되니까요. 예, 바로 적용을 하면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부터 대량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5주 정도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 후에 혹시 이상 반응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죠. 예. 백신이라는 게 다 이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로 다 이상 반응은 나타나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백신의 접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랑 지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주사 맞은 자리가 붓는다든지 빨갛게 된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뭐 약간 메석거린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부작용은 나타날 거고요.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과도한 부작용, 알레르기 심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이제 제일 그 문제인데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미리 이제 뭐 다 교육이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잘 대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접종 전에 의료진과 또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절반이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확진자가 3,0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네. 있을까요? 반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는 아하. 얘기죠. 이게 이제 두 개의 게임입니다. 하나는 예. 바이러스가 막 치고 들어가서 사회에 번지는 게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입원 환자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한 70% 정도는 접종을 해줘야 이제 그래도 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거고 이스라엘은 아마 조만간에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상당수 국민이 접종을 하더라도 마스크 쓰기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거는 상당 기간 또 유지해야겠네요.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10몇 %가 이미 다 맞았고 뭐 그런 나라에서도 금년에 마스크 벗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쉽게 벗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는 마스크를 조금 벗으실 수도 있고 내년쯤 되면 이제 완전히 마스크와 좀 결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 보면 아직도 이 접종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한마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저 이제 금년 오늘 이제 그 일정을 통보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예. 좀 맞겠다 했습니다. 예.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또 국가 전체의 뭐 안위와 또 우리 경제 등등 이런 걸 위해서 그냥 맞아야 됩니다. 순서 돌아오시면 맞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안전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안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예, 그리고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효능도 뭐가 좋으네, 뭐가 나쁘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맞고 기다리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저한테 순서가 돌아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에 그냥 맞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나이대 때문에 제한테 순서가 돌아오기는 한참 멀리 남았습니다만 여름이나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예, 종합방송인 뭡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예, 네. 돈만 되면 다 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예. 종합방송인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아직 들어온 건 없다. 예, 요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프리랜서를 선언했는데 예. 일은 없다. 그 선언한 거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이참에 우리 청취자분들, 제가 또 다른 종편에서 근무를 하다가 8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지금 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나오면 추운데. 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예. 네, 삶 고초를 다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아나운서들이 원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하지만 또 제가 그 소속사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미래를 점쳐서 저와 계약을 하지 않았나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냥 있어라. 회사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있어라. 그냥 있는 게 낫다. 지금 요즘 청취율이 안 나와서 예. 그 슬라생 담당 PD인 그 이은지 PD가 이렇게 청취율 안 나온다고 놀려주면 정면승부에서 예. 이동영 작가가 예.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5분마다 한 번씩 좀 놀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청취율이 안 나오는 원인은 안 듣겠습니다. 아니. 네. PD 탓이에요. PD입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율이 잘 나오면 진행자 탓이고 진행자 덕이고 안 나오면 PD 탓이고. 그럼 정면승부는 이동영 작가. 제 덕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 덕으로 연일 YTN 상종가. 예.
개국 사상 최고의 청취율을 지금 계속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멋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 가문의 영광이죠. 그럼요. 예. 또 우리 도와주시면 다음 분기 청취율 조사 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요. 네. 저희 그러면 뭐 격주 말고 이렇게 매주 한 번씩은 안 됩니까? 매주 나오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격주로 나오는 알겠습니다. 게. 격주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뭔가 왜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렇죠. 나와야 예. 요게 저희는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도 깜짝 놀란 뉴스였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로 복귀합니다. 예, 맞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추신수의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세계 그룹과 추신수가 입단 계약을 맺었는데요. 야구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여러 팀으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고민 끝에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추신수 선수는 부산고를 졸업한 뒤에 2001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추신수 선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던 많은 선수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안착을 해서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추신수 선수 내일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2주간의 자가 격리 후에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신세계 그룹이 그 야구 팀 명을 아직 정하지 않았죠?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자, 추신 선수가 부산 출신이고 박정태 선수의 조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롯데 팬들은 좀 아쉽겠어요? 아, 제가 특히 아쉽죠. 예. 롯데 팬으로서는 아쉬운데 SK가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에서 1순위로 추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국내 복귀하면 SK가 우선 지명권을 갖게 됐죠. 그래서 SK 그 신세계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역 메이저리그를 영입한 이마트는 전력 상승 효과 외에도 추신수를 앞세운 스타 마케팅이 가능해졌고 신선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예. 추신수 영입 작전이 나흘 만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나흘 만에 일사천리로 좀 이루어졌다고 하고 최종 계약 직전에 이 추신수 선수가 가족들을 모아서 나 한국 가고 싶다. 설득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신선하죠? 예, 그거 예, 추신수라고 세 글자 치면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검색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예. 근데 뭐 가족들은 반대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국 특히 그렇죠.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한국으로 롤백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은 국내에서 뛰고 싶다 이 생각했던 것 같고 네. 뒤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연봉 이야기가 뒤에 나오나요 혹시? 예, 연봉 예, 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예. 네. 제가 원래 대본을 안 보거든요. 제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청취율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해외파 특별지명. 네. 이게 뭐예요? 이게 2007년 4월 2일에 한시적으로 마련됐던 그 해외파 특별 지명 제도였는데 예. 이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가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1998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박찬호 선수가 당시에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메이저리그가 대한민국 야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막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이제 막 무분별하게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는 해외 진출했던 선수들이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에 최종 소속팀과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뛰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죠. 2년 동안은 KBO에서 경기를 뛸 수가 없다는. 이게 너무 가혹한데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해외파 특별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급 유망주들이 주로 이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를 이렇게 거치게 된단 말이죠. 해외로 진출을 추진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성공을 거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메이저리그에 잘 안착한 선수들은 손에 꼽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금방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망주들이 2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력이라든지 어떤 경기 감각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KBO에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야구의 발전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구제를 하고 또 국내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게 해외파 특별 지명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선수 중에서 추신수 선수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SK 와이번스가 추신수 선수를 지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 신세계와 자연스럽게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자, 최 아나운서, 다른 팀들도 그러면 지명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광주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팀인 기아와 롯데는 우선 지명권을 행사해서 최희섭, 송승준을 지명하고 바로 그 해에 계약을 했고요. LG는 유재국, 두산은 이승학, 삼성은 채태인, 그리고 당시 현대 유니콘스 김병현을 지명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의 후신인 넥센은 김병현과 2020년에 계약을 맺었죠. 예. 기아와 롯데가 우선 순위권을 갖고 있어서 네. 기아는 광주일고 출신 최희섭을 지명했고 예. 롯데는 경남고 출신 송승준을 지명했는데 네. 그러면 그때 롯데가 추신수를 지명했으면? 만약에 그랬다면은 롯데로 가게 되죠. 예. 예, 롯데와 그렇죠. 자연스럽게. 롯데에서 뛰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때 롯데의 선택은 송승준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신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송승준은 지금 바로 올 테고. 네, 2007년에 이제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거의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보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론이 셌기 때문에 예, 롯데와 기아가 굳이 뭐 고를 필요는 없었죠. 근데 롯데가 과거에 류현진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었는데 나승현 선수를 선택했었거든요. 롯데의 선택이 지금 롯데 팬들 아직도 그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 얘기 해보죠. 네, 연봉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7억 원입니다. 국내 최고 기록을 경신한 예, 건데요. 예. 지금까지 연봉 1위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가 25억 원입니다. 여기서 2억이 넘는 금액이고 일단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그 돈을 생각하면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2억 원을 받았었거든요. 연봉으로? 그렇죠. 예. 당시에 1억 7천만 달러. 예, 7년 동안 계약을 1억 3천만 달러입니다. 예. 예. 이게 1,450억 원에 7년 동안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252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해외에서 뛰는 선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240억,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가 48억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선 최고 기록이지만 해외에서 뛰던 그 연봉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예.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27억 원을 계약은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또 사회에 환원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국내 복귀해서 이런 선행을 좀 보여줬었는데 추신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연봉 27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 3분의 1 정도의 연봉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거 김 아나운서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건물을 매입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냐면 아무리 내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돈 아까운 거거든요. 그럼요. 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고. 그럼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럼요. 2012년 하나이글스로 복귀한 박찬호는 연봉도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많았다가 아니라 당시 KBO 최저 연봉이 2,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구단에서 책정한 연봉 6억 원은 유소년 아마야구 발전기금으로 기부했고요. 예. 박찬호 선수는 영원에 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예. 무보수는 안 된다. 예. 최저 연봉 2,4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결국 이 금액까지 더해서 총 6억 2,400만 원을 기부했고 이 발전 기금은 실제로 유소년 사회인 야구장 건립에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명예롭게 마지막에 한국에서 뛰면서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박찬호 선수의 그 마지막 성적은 어땠습니까? 예, 마지막 성적 딱 1년 동안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는데 5승 10패 평자점 5.0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 2012년 당시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 그리고 류현진, 박찬호 선수가 함께 했거든요. 팀 인기는 많았는데
성적이 이제 좋지 않았고 결국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사실 뭐 다음 해까지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뭐 체력의 한계를 느꼈는지 딱 1년만 뛰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최 아나운서가 또 롯데 팬이니까 일단 신세계랑 계약을 하고 뭐 차후에 롯데랑 또 다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능성은 있어요. 예. 1년 뛰고 이후에 트레이드는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유통 라이벌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그러니까 메시가 레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그 신세계에서는 트레이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롯데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조건도 또 걸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거대 유통 라이벌이기도 해요. 야구를 떠나서. 예. 그래서 롯데 갈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박찬호 선수처럼 뭐 고국에 그것도 고향팀에서 뛰어보는 게 또 선수로서는 꿈이기도 하긴 할 텐데. 그렇죠. 예. 롯데 가고 싶다고 많이 그렇긴 했는데 안 보내줄 거예요. 이 메시가 레알에서 뛰는 거랑 같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예. 갑자기 터져 나온 건데 최근 스포츠계에서 학폭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명 축구 선수, 현직도 있고 은퇴한 선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후배를 성폭행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저도 기사들 보면서 충격적이었는데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에 선배인 A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법무법인을 통해 폭로를 했습니다. 예. 자, 변호사 측은 가해자 A 선수가 최근 수도권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고 B씨도 프로까지 경험한 선수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A 선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소속 구단은 사안에 관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성용 선수가 좀 언급이 됐는데요. 예. 기성용 선수가 입장문을 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근데 아주 옛날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뭐 목격자라든가 증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또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있고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법적 다툼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예. 자, 김 아나운서. 네. 이게 대한항공 배구단의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 예. 35년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나라 망신 아닙니까? 나라 망신이 맞죠.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군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선후배 문화, 체육계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 구단 내에서 선수들끼리 폭행을 하고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그 체육 문화가 이제는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제 잔재이기도 하고 뿌리 깊이 남은 군대 문화이기도 하고. 예. 김 아나운서는 그 군대 있을 때 좀 안 맞았습니까? 그럼요. 저는 뭐 두루두루 친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힘센 분이 계시면은 가서 또 잘 옆에서 잘 비비고 약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또 가서 보살펴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기서 비비는 분들이 또 많이 맞기도 하던데. 뭐 이렇게 비비다가 손을 들면서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죠. 예, 근데 뭐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군대든 학교든 뭐 어디든 폭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